남자분들은 한 명이 어디서 수술하잖아요. 그 주변 친구들 다 와서 수술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거 너무 많이 겪어요. 저는 농구공 맞으면은 바로 재수술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 근데 농구공 맞고 축구공 맞고 해도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다들. 실리콘 넣으면 무조건 10년 뒤에 교체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코 주저앉는다. 코 수술은 절대 한 번에 안 끝난다. 할 얘기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문장훈입니다. 요즘에는 눈, 코는 성형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죠. 지금 여긴 강남인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여기 있는 모든 빌딩마다 성형외과가 있고 심지어 한 건물에 두세 개씩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성형외과들에서 대부분 이제 눈이랑 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병원들이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특히 코 수술. 코 수술을 남성분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루머도 되게 많고, 또 만약에 내가 코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잘 될까?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고 티도 안 나고 같은 돈을 들여도 좀 만족스럽게 나올까?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이제 재수술을 이제 죽어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코 수술은 재수술은 무조건 한다던데?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태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엄재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코 수술이 잘 되는 얼굴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일단 코에 단점이 좀 많아야겠죠. 아무리 코 잘생긴 코를 더 잘생기게 만드는 것보다는 못생긴 사람이 더 잘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코가 낮다든지 아니면 매부리가 크다든지 코가 들려있다든지 그런 단점이 좀 정확히 있는 포인트가 있었을 때 전후 차이가 좀 나면서 결과가 조금 더 만족스럽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좀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피부가 좀 잘 늘어나고 연골 사이즈도 크고 그다음 피부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분들이 잘 되는 조건 두 가지. 세 번째는 이제 식량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남자분들 성형은 아무래도 좀 높게 하는 게 조금 트렌드이긴 한데, 그렇다고도 너무 인위적으로 높게 원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이제 낮춰서 합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자기 얼굴에 맞게 조금 어울리는 코를 좀 알아보는 능력 또한 코가 잘 되는 조건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못생기고 아니요, 못생겼다기보다 단점이 좀 명확하고 단점이 명확하고 피부가 얇고 연골도 크고. 근데 연골이 큰 거는 어떻게 집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뭐 연골이 크다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되게 코 커 보이는 사람도 있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연골도 커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수술이 잘 되는 케이스를 어떻게 보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라고 생각해요. 피부가 좀 잘 늘어나는 코가 아무래도 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하고, 사실 코 수술하면 거의 대부분은, 물론 100%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코를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코가 잘 높아지려면 피부도 잘 늘어나고 그만큼 안에 재료인 연골도 좀 풍족하고 이런 경우가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를 이렇게 높이잖아요. 네. 높이는데 이게 너무 여자처럼 버선 코처럼 되면은 저도 그렇고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되게 비호감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거예요? 환자가 원해가지고 그렇게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 이제 문장님 채널에 이제 남자 구독자분들도 많으시고 남자분들의 성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자 코는 되게 쭉 뻗고 이렇게 직선에 티 좀 딱 부각되면서 코 되게 높고 멋있네, 좀 이런 느낌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환자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된 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약간 이렇게 코끝이 올라간 느낌을 더 좋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남자 코는 그냥 직선 코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 직선 코를 많이 좋아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직반 버선, 코끝이 살짝 올라간 듯한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도 사실 좀 생기기는 했어요. 그게 좀 트렌드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런 사람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되게 그 배우 얼굴, 남자 배우분들 얼굴은 딱 이렇게 쭉 뻗고 날렵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아이돌 분들이라든지 좀 이런 쪽은 오히려 코끝이 살짝 올라간 그런 직반 버선의 느낌을 또 선호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직선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선생님 저는 약간 직반 느낌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걸 직반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얼굴 밸런스에 맞냐 안 맞느냐인데,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환자 취향에 맞춰서 해드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얼굴에 어울리는 범위 안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진짜 제일 궁금했었는데, 환자가 원하는 코의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진짜 이게 일반인들이 알아봤자 뭐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요. 그렇죠. 그냥 좋아하는 배우들 사진 몇 개 보고 또 비포 사진 몇 개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의사 선생님분들은 이제 수만 건의 이제 표본을 이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근데 환자는 이제 아이돌 같은 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타입인데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냥 직선 코가 더
낫다. 네. 자기가 빅데이터를 봤을 때. 네. 그러면은 현자가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일단은 그거를 좀 두 분류로 좀 구분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요. 요즘 환자분들 정보력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매체도 많아지고 유튜브 당장만 검색해봐도 성형 수술 방법이라든지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 엄청 많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은 그런 어떤 정보력이 대단하신 분도 많으세요. 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거의 박사입니다. 이 원장은 수술 어떻게 하고 이 원장은 몇 번 갈비뼈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 진짜 수능 공부하듯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충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여자분들을 제외하고는 남자분들은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이 없으세요. 그냥 누가 코성형 했는데 잘 돼가지고 소개받아서 왔어요 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사실 제 구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장군님 영상 보고 바로 다음날 그렇게 했어요. 하시는 이게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네, 네.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는 코랑 제가 봤을 때 다른 코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얼굴 조금 더 따라잡니다. 여자분들 캐릭터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딱 자기가 딱 원하는 코가 딱 명확하게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주는 게 자기 만족도도 높고, 사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모양 자체가 자기 얼굴에 잘 어울린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히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먼저 떨어지세요. 그러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제 주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렇게까지 근데 또 뭐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그 수술 방법이나 디테일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큰 그림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장님은 좀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고 남자는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것만 좀 크게 받고 나머지 상담 때 이렇게 여쭤보시면 되지, 굳이 뭐 상담 오시는 거 관련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그냥 은 선생님을 믿는다 네. 기준이거든요. 구독자들한테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수술이 잘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도도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근데 너무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하실 필요는 없고요. 딱 상의하면서 뭐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는 남자분들이 사진 많이 갖고 오잖아요. 솔직히 많이 갖고 올 것 같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남자분들은 많이 안 갖고 오세요. 근데 그게 그 의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사진을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실장님들한테는 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상담할 때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의사 만나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해도 좀 쪽팔릴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해도 좀 쪽팔릴 것 같긴 한데, 저희 랩미남 같은 거 하면은 남자애들이 다 속으로 사진을 갖고 오는데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좀 쪽팔릴 수 있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자기도 알고 저 선생님도 알 것 같아. 내가 이 코가 안 된다는 걸 알 거는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코가 되고 싶지만 안 되는 거 나도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취향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취향을 알기 위해서 사진을 보는 게 좋은 거고, 사실 상담 때도 보지만 저는 수술하는 날, 수술 직전에 보는 게 제일 좋긴 좋더라고요. 상담하고 그날 수술 안 하잖아요. 보통 뭐 예약을 한 달 있다가 수술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까먹습니다. 남자분들 많이 갖고 오시는 사진들이 있어요. 뭐 지창욱 씨, 서광준 씨, 손빈 씨, 그냥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분들 사진 많이 갖고 와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이분 지창욱 스타일 좋아한다라고 써놔도 이게 또 사진마다 다 다릅니다. 연예인들은 이제 보정이 된 사진. 맞아요. 그래서 사진 각도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는 그 정확한 보정이 된 그 사진은 그날 보고 들어가는 게 저는 도움이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할 때 우리 병원에서는 꼭 그거 얘기해요. 지금 봐도 우리 까먹으니까 수술하는 날 다시 보여주세요. 그게 솔직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오는 면이 한 3명만 뽑자면은 3명이요? 3명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가 보네요.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남자 연예인들은 코를 이렇게 보시면요, 약간 매부리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매부리도 없는데 매부리 있는 코 사진을 가져가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 그래서 돌고 돌아서 서광준님, 지창욱 씨,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은 조금 이제 곱상하게 미소년 같은 스타일인 박보검 씨, 이렇게 3명이 제일 많다고 보긴 합니다. 사실 3명 들고 가면 사실 실패는 없는. 그러니까 굳이 좀 부류를 좀 나눠보자면, 아까 이제 원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보는 이유 자체는 크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저 화려하게 해주세요라고 원장님이 갔어요. 근데 누가 봐도 노는 사람 같아. 그러면 진짜 화려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만, 강남에서 노는 친구들이 화려하다고 하는 거랑 저기 강원도 산골 소년이 화려하다고 하는 거랑 그 갭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진을 좀 보는 게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명, 서광준님, 지창욱님, 박보검님을 굳이 이제 분류를 나눠주면, 그래도 서광준님은 코는 보시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콧대 높게 가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오시고, 지창욱님은 그래도 좀 화려한 느낌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가져오시고, 박보검님은 그래도 좀 미소년에 약간은 그 곡선이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십니다.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술하고 나가지고 흉터 걱정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흉터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코성형은 진짜 흉터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수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요새는 거의 코를 개방해서 수술하죠. 개방한다는 건 이제 코를 절개를 해서 열고 수술하는 건데, 그럼 이제 절개하는 흉터가 여기 끝에 여기 비주에 남죠. 근데 제 수술을 들어가 봐도 원래 이 절개 흉터가 제가 자세히 봐도 잘 안 보여요. 흉터는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다만 내가 엄청 여드름성 피부거나 피부가 되게 두껍거나 이런 분들은 약간 흉 반응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안 생기는 편이긴 해요. 다만 이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요새 워낙 이제 자가늑연골로 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갈비 연골을 채취해서 하는 경우는 흉이 조금 남을 수는 있는데 여기 흉이 남는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갈비를 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cm 좀 안 되게 남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의 안 보이는 흉터예요. 그래서 맹장 수술했다고 하면 돼요. 맹장 수술 흉터보다 사실 뭐 더 작죠. 하여튼 되게 작긴 작아요. 그래서 잘 보이는 흉터는 아니라서 흉터 걱정은 글쎄요. 성형 수술하면서 흉터 걱정할 만한 거는 남자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가슴 성형 아닌 이상은 잘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의사분이시지만은 이제 남성분들한테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수술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보통 코 수술을 많이 하니까 네. 사실 제가 전공이 아닌 분야를 좀 추천하고 안 하고는 좀 너무 선을 넘는 것 같고 굳이 설명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콧볼 축소를 그렇게까지 많이 권하는 의사는 사실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콧볼 축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저를 봐서 보이시겠지만은 이 넓은 콧망울이 높이면 모이면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넓어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도 수술하면서 같이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피부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흉터가 좀 더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흉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요, 여자분들은 매일 화장을 하시니까 콧볼수에 이렇게 선같이 남은 흉터 자체를 컨실러라든지 그런 걸 화장으로 좀 지우는 경우가 많으신데, 남자분들 사실 화장을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콧볼수 남는 이 흉터 자체가 여자분들이 아래쪽에서 보시잖아요. 이게 바로 너무 보이는 자리에 있어요. 아, 그러네. 보통 남자가 키가 크니까는 여자가 이쪽에서 보겠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실 코한 걸로 티나서 그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보다 이 콧볼수 흉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진짜 콧볼수를 진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보내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근데 그래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어떻게까지 말씀드리냐면, 그냥 코 수술 해보고 그래도 넓어 보이면 나중에 콧볼수 해도 된다. 그거 뭐 지금 당장 같이 안 한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코를 높이면서 이 콧망울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둔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한테 그래서 콧볼 수술은 거의 잘 추천은 잘 안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코가 커도 높아지면서 작아집니다. 나도 코가 되게 컸거든. 저도 코가 이만했거든요. 네. 그래 아시는구나.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특히 그런 건데, 코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맞아요. 코 수술하면은 무조건 구축 나고 무조건 코 녹아내리고 그래서 재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제 유튜브 댓글에도 항상 달리거든요. 코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 중에 하나고, 다른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이 언급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인터넷에 쳐보면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맞아요. 근데 막상 나는 6년 전에 해가지고 너무 잘 살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저 코 수술한 다음에 친구들이 본 다음에 바로 다 우르르 하러 갔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저는 농구공 맞으면은 바로 재수술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 예, 근데 농구공 맞고 축구공 맞고 해도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다들 너무 이게 인터넷 세상의 정보와 제 개인적인 실생활의 정보가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이거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코 수술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일까요? 지금 이거 말씀드릴 게 진짜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줄여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핵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제일 특징적인 거, 남자분들은 한 명이 어디서 수술하잖아요. 그 주변 친구들 다 와서 수술합니다. 맞아요. 진짜 그거 너무 많이 겪어요. 제 환자분들도 예를 들면 인천 지역에서 누가 와서 수술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인천 지역 남자 환자들만 계속 와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렛미남을 한 6명 정도 수술을 시켰는데 사실적으로 한 100명 정도 제가 수술 시켰어요. 그렇게 돼요. 네, 친구들이 다 해. 한 명 해주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남녀를 나누는 건 아닌데 이게 그 습성이 있어. 여자분들은 자매가 와도 나는 어머니장한테 하고 자기 동생은 김원장한테 수술하고 막 이런 식이야. 근데 남자분들은 내 친구가 여기서 할 때 그냥 가. 여기서 하면 돼. 그냥 우르르 와. 그렇게 해요. 그게 일단 되게 특징적이었던 게 지금 캐치가 딱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 수술이 위험하냐? 당연히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인 건 맞아요. 근데 너무 그게 좀 왜곡돼 있는 것도 너무 많죠. 어떤 것들이 제일 많냐면,
뭐냐면 실리콘 넣으면 무조건 10년 뒤에 교체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코 주저앉는다. 코 수술은 절대 한 번에 안 끝난다. 2번, 3번은 해야지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제일 이런 거 영향이 큰 게 뭐 인플루언서가 코 수술을 여러 번 한 뒤에 부작용이 생겨서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이슈가 확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는 그런 것도 또 본 적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위험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이 수술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못해요. 아니 여기 지금 옆에 빌딩만 봐도 빌딩 하나에 성형외과 4개씩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내가 진이 빠져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거는 정말 과장된 이야기이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은 진짜 신중하게 의사를 선택할 필요는 있어요. 내 몸에 칼을 댄다는 거는 신중히 선택을 하고 골라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고 위험할 만한 수술은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다든지 혹은 수술 후에 관리가 수술하는데 다음날부터 막 담배 막 하루에 한 값씩 피고 막 술 계속 먹고 이러면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걱정하는 만큼 위험하진 않다. 환자들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거 보면 요새는 이제 중년분들도 너무 많이 오셔서 수술하신 지 막 30-40년 되셨는데 이제 재수술 받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멀쩡합니다. 코 안에 상태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옛날에 수술한 스타일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수술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모양을 좀 바꾸고 싶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원래 코보다 지금 훨씬 낫지 않아요? 그건 다 인정해. 낫대. 지금 훨씬 낫대. 근데 욕심이 더 난다는 거지.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응급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막 그런 댓글에 막 공격적으로 달리는 그런 댓글들처럼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다. 할 얘기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응어리가 되게 많이 주셨네요. 아니 근거리라기보다는 오늘부터 이제 그런 댓글들은 영구 차단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왜냐면 실제로 상담하시면 그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를 너무 또 외면하는 것도 전문가로서의 이제 대처는 아니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저는 사람들이 쓸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됐거나 자기 친구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주체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너무 또 휘둘리는 것도, 저는 뭐 그런 거 쓰는 것 자체보다는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걸러서, 요즘 왜냐면 생각보다 그런 거에 많이 휘둘리시는 분이 많이 적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이제 뭐 암암리로 캡처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다더라, 뭐 내가 수술방에서 일했는데 뭐 이런 일이 있다더라라고 막 그렇게 괴담처럼 막 도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그렇게 좀 부정확한 정보들을 유튜브에서 잘 걸러지는 게 오히려 선순환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보가 이제 잘못된 정보들은 보시는 분들이 버릴 수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거든. 주변에서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다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증이 잘 풀렸나 모르겠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짧은 거는 댓글로 달아드리고 긴 거는 이렇게 자리 한 번 더 만들어가지고 찍고 풀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